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하나 듣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 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밤사이 들은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홍성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예, 일본의 원전 오염수 유출이 연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전 오염수가 지하수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지하수까지 확산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검출된 물질은 스트론튬 등 이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로 리터당 650베크렐가량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오염수가 지하수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도쿄전력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 오염수 유출로 지하수까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도쿄전력은 H4 구역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 300톤 가운데 일부가 인근 배수구를 따라 바다에 직접 흘러갔고 나머지가 토양에 흡수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영국으로 가보죠. 영국은 안개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 악명 높은 안개가 출근길에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네요. 100대가 넘는 차량이 충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남동부 켄트 지역 고속도로에서 출근길에 나선 차량 100여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7시 10분쯤 영국 켄트주 셰피 교차로 부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100여 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10여 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로 인해 도로 양방향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안개인데요. 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나자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들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100여 대가 넘는 차들이 부딪혔습니다. 예, 이집트에서는 모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전국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직 강요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이 현직 장관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보안당국은 카이로 동부 나스르시티에서 무함마드 아브리힘 내무장관이 이 차를 타고 내무부 청사로 이동하던 중에 폭탄이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폭발로 경호원 등 10여 명이 다치고 차량 여러 대가 부서졌지만 이 내무장관은 무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브라힘 장관은 이집트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인데요. 지난 7월 3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된 뒤 촉발됐던 무르시 복권 시위를 진압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러나 반군부 세력의 중심인 무슬림 형제단은 이번 암살 시도를 비난하며 유감을 표명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고장차 소식이 잦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어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전 동호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는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구리 쪽 이동하는 데는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미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다시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한강대교까지는 정체의 서행입니다. 이후로도 한남대교부터 성수사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일산 방면 잠실 철교부터 성수까지는 시속 20-30km 미만이고 이후로도 한남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국회대로 여의도 쪽 이동하는데요. 신월 나들목부터 영등포 경차 사거리까지는 이동 차량이 많아서 정체의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4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6.61포인트, 0.04% 오른 14,937.48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S&P 500 지수는 0.12%, 나스닥 지수는 0.27%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등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지만 오늘 밤 나올 그 실업률 등 미국의 8월 고용 동향 발표를 앞두고요. 가망세가 짙었습니다. 또 그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세도 오름세를 제한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더군요. 예, 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99%로 올라서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그 3%에 근접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달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 탓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또 그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그 일본 엔화가 달러당 100.12엔 선에서 거래돼서 또다시 달러당 100엔 선을 넘었습니다. 달러당 100엔을 넘은 것은 7월 25일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그 엔화 약세가 재개된 것은 그 시리아 사태, 또 신흥국 금융 불안에 따른 우려가 약간 줄어들고요. 또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 4월에 소비세를 인상하면 아베노믹스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측 때문입니다. 예, 우리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8.62포인트, 0.96% 올라서요. 석 달 만에 19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10일 거래일 동안 100포인트가 넘게 오른 건데요. 이 기간에 외국인들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사자를 외치면서 2조 6천억 원 이상의 그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인도, 브라질 등 그 다른 신흥국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견조한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 회의에서 출구 전략을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그 강대국에게 그 촉구했죠? 네. 그 어젯밤에 러시아 상트부르스크에서 열린 그 G20 정상회담이 개막했는데요. 그 주제가 세계 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 창출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 연설에서 선진국들이 그 출구 전략 과정에 신흥국들의 소시장 불안을 감안해서 공조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브릭스 회원국들도 따로 모여서 그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 변화가 야기할 수 있는 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G20 회의가 이제 개막이 되는데 러시아에서 갑자기 시리아 그 사태를 의제로 하자 이렇게 그 들고 나왔죠? 네, 원래는 경제 살리기가 주제고요. 이건 시리아 사태는 전혀 주제가 아니었는데 그 주최국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대만 연설을 통해서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인국들이 다 모였고 또 주요 20개국, 그 6개 초청국, 유엔 등 그 세계 핵심들이 다 모인 만큼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건데요. 그 회의에서 그 공습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또 반대 앞장선 푸틴 대통령의 공방 등이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예, 이 미국과 러시아가 본격 대립을 하고 있던데, 예, 이 국내 뉴스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이 귀족 노조에서 황제 노조가 되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현대차 노조 그리고 사측과 파업이 잠정 타결됐다면서요? 예, 어제 그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20일 파업을 시작한 지 보름 만인데요. 노사는 임금 97,000원 인상 5.4%가 그렇습니다. 성과급 350% 플러스 500만 원 지급, 또 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 원, 주간 2교대제 특별합의금 100%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정년 61세로의 연장은 그냥 잠시 접어두고 현행 60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잠정안에 따르면 1인당 올해 한 2천만 원 안팎을 더 받게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평균 연봉이 9,400만 원이니까 1억 1,400만 원 정도가 되군요. 예. 네, 근데 이 중에는 일시불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포함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제 파업이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겁니까? 예, 아닙니다. 그 노조는 이게 잠정 합의 아니고요. 9일 노조가 찬반 투표를 통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이달 중에 현대차 노조의 차기 집행부 선거가 있어서요. 예. 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는 그 조직들이 그 현 집행부의 이런 합의안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도 사실은 그 문용면 그 현 집행부가 역대 최고 수준인 평균 2,26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찬성률이 52.7%에 그쳐서 가까스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올해 잠정안도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동안 파업으로 1조 원 이상의 생산 차질이 생겼다면서요? 네, 지난달 20일부터 노조가 그 10차례 부분 파업을 했는데요. 회사 측은 차량 5만 191대를 만들지 못해서 그 1조 22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 8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0.14%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가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정준양 회장이 물러나는군요. 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어제 그 청와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최근 청와대 측으로부터 그 조기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죠. 재계에서는 지난 3일 국세청이 포스코에 대해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니까 아마 이게 그 정 회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네. 결국 이틀 만에 이제 사의를 표한 겁니다. 지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런 비슷한 논란 끝에 임명됐던 그 정 회장인데요. 정 회장은 작년 3월에 그 연임에 성공해서 임기가 1년 6개월가량 현재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훈 회장의 포스코 내부가 아닌 포스코 외부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권력 따라 기업체 경영진이 바뀌는 비극이 또 됐군요. 네. 추석이 한 2주일 남았는데 제수용품 장을 볼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일주일 전에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죠. 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10년치 그 제수용품 가격 동향과 올해 작황을 토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쇠고기의 경우에는 추석을 나흘에서 엿새 남겨둔 때가 가장 쌌습니다. 그 이전은 그 선물 세트 수요가 많았고 또 그 이후에는 추석 사흘 이내에는 제수용 수요가 늘어서 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또 사과, 배의 경우는 그 추석 6일에서 8일 전, 또 배추와 무는 도매 시장, 시장 등에 대비해서 출하가 집중되는 이틀에서 나흘 전에 사는 게 가장 싼 것으로 이렇게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대적 가격을 분석했더니 대형마트에서는 배추, 사과, 배 등이 한 5에서 16% 정도 쌌고요. 전통시장에서는 그 쇠고기, 고사리, 도라지 등이 많이 싼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예, 출발차 아침 3부였고요.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풍부한 배울 수요, 세계의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피플을 만나봅니다. 피플. 만화 공포 유행 구단을 아십니까? 1982년에 나와 경쟁에서 밀려난 소외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던 작품입니다. 전국의 외인구단 신드롬, 까치 신드롬을 일으켰죠. 그 외인구단 구단주가 오늘 피플의 초대 손님입니다. 고바우 영감을 그린 김승환 화백, 삼국지를 그린 고우영 화백, 그리고 식객 타짜의 허영만 화백과 더불어서 한국 만화계의 4대 천왕이라 불리는 분이죠. 바로 이은세 화백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 만화계의 슈퍼스타 이은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듣고 반가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뛰시고요. 하지만 너무 바쁘게 뛰지는 마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말 교과서적으로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로 계시고 계시죠? 네. 예. 학생들이 참 많이 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점은 잘 주시는 편입니까? 조금 무서운 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서운 교수님이세요? 네. 왜냐하면 일단 아직은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고참 대선배니까요. 예, 그렇죠. 네. 예, 문창과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보면 현재 이제 작품 활동이 왕성한 분들은 무서운 교수고 좀 이제 원로분들은 좀 어지다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무서운 교수님이시군요. 네. 예. 제연책의 출발사진 피플. 오늘은 국내 만화계 거장 외인구단 구단주 까치아빠 이은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화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십시오. 5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신문들이죠. 네. 이번에 신작을 발표했는데 영원한 동양의 고전 삼국지라면서요. 네네. 이 삼국지는 그동안 많은 그 소설가 만화가들이 쓴 작품인데 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높은 봉우리다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삼국지를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60년대 그 황량한 세상을 제가 혼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대가도 많이 치렀고 또 남자가 되는데 훨씬 더 어려웠고요.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현덕 관우장비 조자룡처럼 일찍이 부모를 다 여의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 삼국지를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상에 대해서 묻고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자가 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주고 특히 어머니들이 사춘기 아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주머니한테 사춘기 아들을 둔 어머니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해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소통의 어떤 창구로 그러면 주로 선택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린 거군요. 네, 저는 그러니까 가족 만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 만화인데. 네. 이 줄거리 전개 과정이 기존 삼국지와는 조금 다른 겁니까? 거의 같은데요. 보는 이제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삼국지는 어떤 대의명분이나 어떤 또 전략 어떤 그런 것보다는 영웅과 패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한쪽은 영웅이 되고 한쪽은 패자가 되어 가는가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서로 비교해서 그려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 장수 조자룡. 그 반대편에는 한 번도 배신을 안 한 적이 없는 여포. 그럼 도대체 그게 두 사람에게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그런 비교를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학생들 논술 시험에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포와 조자룡을 아직 한 번도 비교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예포는 끊임없이 배신을 계속 해왔고 조자룡은 뭐 죽을 때까지 충직했죠. 예, 유비의 아들에게까지 충실한 신하로 있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 이 나레신 또 많이 넣고 새로운 연출법을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저는 만화를 약간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 동양 쪽에서 이 발전된 만화는 스토리 만화라 그래서 아주 상황을 장황하게 연출해 나가는 겁니다. 영화처럼. 그런데 저쪽 서양에서 발달된 건 그래픽 노블이라 그래서 아주 회화성이 높은 그림에다가 아주 엄축된 대사만 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작법인데 이 삼국지에서는 저는 그 두 개를 다 같이 엮어서 동양적 그래픽 노블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웹툰의 반대 개념으로. 네. 제 삼국지는 그러니까 그런 쪽입니다. 드라마도 충실히 보여주면서 절제된 대사 같은 미학을 구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관점이었는데 이 10권 속에 어떻게 그 두 개를 다 넣나. 그게 굉장히 힘든 문제여가지고 일단 그런 말맛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글맛을 살려야 되니까 시적인 어떤 문장체를 구사했고요. 저도 그 만화책을 든 지 좀 오래됐는데 이번에 이 삼국지만을 꼭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오셨다는데 얼마 동안 준비하셨습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이나 그러면 기획을 하고 했습니까? 예, 마치 롤랑 주페 감독이 미션이라는 영화를 9년 동안이나 기획을 해서 끝내 깐네 그랑프리를 다 받았죠. 진주 작품인데 이번 이 작품이 그 우리 이현세 감독의 일생일대의 작품이 될 것 같군요. 네, 저는 뭐 그런 자세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고 하지만 제가 삼국지를 처음 대한 게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고우영 화백께서 그리신 어린이 만화 삼국지였거든요. 그러고는 아마 삼국지가 한 번은 언젠가는 내가 그리고 싶다라고 제 마음속에 삼국지가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우영 화백이 참 독특한 또 스토리 전개를 보여줬죠. 뭐 삼국지뿐 아니라 임꺽정 같은 것만 하더라도 해학을 섞어가면서 아주 재밌게 하시는데 저도 이번에 우리 이현세 화백 작품 또 다른 아마 그 성공이 있기를 제가 이미 그런 예감이 드네요. 근데 이번에 성인용 특별판도 만든다면서요? 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건 성인용이라기보다는 특별판인데 이현세가 본 삼국지가 있는데 그 도덕적이라든가 표현수위에 대해서 출판사와 약간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보급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책 가격도 약간 다운시키고 그리고 약간 표현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표현 수위가 좀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좋다. 나는 내 특별판을 무삭제로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인판이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무삭제판에는 소위 19금 이라는 얘기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 제가 좀 볼 기회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한 상품이 시장에 나와서 서로 충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그 보급판을 책을 주종으로 팔고 있고요. 특별히 이 특별판은 방판입니다. 출판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지는 않고요. 성인용 특별판을 아마 구하려고 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까치아파라고 말을 했는데 대표작이 공포의 외인구단이고 그 주인공이 까치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는데 까치, 독고탁, 엄지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죠. 그 그림 그렸을 때가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대 후반이더라고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새 인물을 창조를 해냈습니까? 단지 운이 좋았던 건데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작가들하고 접근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작가분들 보면 저 동료들도 그렇고 전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 작가들의 가장 토의를 많이 하는 관심이었었는데요. 저는
어떤 주인공을 만들고 싶다 했습니다. 저는 제 캐릭터를 갖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어떤 자기 의지대로 부딪혀 가서 은하수처럼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어떤 예. 그런 장렬한 캐릭터를 갖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다 표현을 하니까 까치가 나오더라고요. 예,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 까치 승풍은 아직까지도 계속됩니다. 요새 젊은 네. 청년들 이 무스로 머리 세워가지고 네. 한국 지금도 까치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은 좀 보기 힘든 스타일인데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흔하거든요.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현세 감독이 한국 청년들의 패션을 몇십 년째 지금 바꾸고 있다. 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이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돼버렸다는 건데 이 어느 정도 인기였습니까? 지금 뭐 하나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까치 대사가 유행어가 되고요. 예. 또 까치머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애들 그 패션 헤어스타일이 되고 또 CF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단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만화 가게 절반 이상이 까치 만화 가게가 아니면 엄지 만화 가게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만화빵들이 네. 엄지 만화빵 저도 네. 우리 홍제동에 그 하나 있었습니다. 네. 홍제동에 살 때인데요. 예. 이 둘째 딸 이름이 엄지죠? 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첫째 딸 이름이 이주명. 네, 주명. 예. 근데 방송에 나왔는데 그렇게 미모로 화제했다면서요. 예. 실제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보고 사진을 보니까 정말 미인입니다. 두 따님이. 예. 그런데 이주명 씨 큰 따님이 아빠 만화책에 등장하는 아빠들은 항상 술에 취해서 흥얼거리는데 딱 우리 아빠가 그랬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한 걸로 돼 있던데. 예. 이 밤에 노래 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우리 아버지 오시는구나. 네. 양쪽 평소에 얼마나 하십니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짊어지고는 못 가지만 먹고는 갈 수 있다라는 정도였으니까. 술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한때 검색을 하면 예. 이현세 주량이 마다하지 않는다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절할 때까지 마시는 거죠. 그리고 그 술이 이제 깨려면 예. 집에 들어올 때까지 아파트든 단독이든 가리지 않고 이제 흘러간 노래 부르면서 걸어왔었죠. 예. 그리고 꼭 손에는 이제 치킨 한 봉다리 이렇게 사들고 예. 왔어. 애들이 그때 그리워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추억이 그겁니다. 뭐냐면 밤에 와서 술 취해서 가져와가지고는 치킨을 먹자 깨우는데 안 일어나면 입에 막 집어넣었다는 거죠. 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네? 막 넣은 거죠. 네. 안 먹으면 앞으로 안 사온다. 이렇게. 예. 내가 이걸 밝혀서 될지 모르겠는데 정록색약을 앓고 있다면서요? 네, 저 타고난 정록색약 네. 그래서 미대도 못 갔다고 나와 있던데. 네, 못 가고. 어떻게 만화 그리는데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은 아마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죠? 그때는 그러면 글 쓰고 그림 그리는데 만화를 그리면 흑백으로 해도 되니까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씩씩하게 만화를 선택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금 약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만화학과 학생들을 뽑거나 그럴 때 정록색약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안 됩니까? 네, 지금은 정록색약이 구사하는 그 색도 하나의 개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고나 이런 작가의 색상을 보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원색적이거든요. 노란 집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도 안 주고요. 자연계도 하나도 못 들어가고 삼군 사관학교 하나도 못 들어가고 미대 물론 못 들어가죠. 예. 정록 색약이 보기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이현세를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운전면허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술 파트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죠. 특별한 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삼국지에서도 이제 제가 졸업생 두 학생을 데리고 칼라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록색약으로서 힘든 부분은 학생들이 채워주지만 뭐가 있냐면 자기가 불편한 색은 안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작가가. 그래서 삼국지 칼라가 일반 책하고는 칼라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야구 만화로서는 뭐 앞으로도 불변으로 그 영원히 그 1위로 기억될 겁니다. 이 공포의 외행구단, 예, 그리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계기는 어떻게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일단 프로야구가 출범하니까 좋은 소재였고요. 그 앞까지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게 아마추어를 가지고 스포츠 정신을 그려나가는 거였거든요. 야구는 아마추어 고등학교 야구가 더 유명했죠. 네. 그래서 어떤 그 페어플레이 정신이었는데 프로야구가 출범되니까 여기에는 연봉이라든지 이기기 위한 어떤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도깨비 구단이 하나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게 모델이었죠. 그 모델에 청춘들의 사랑 얘기를 섞어 놓은 거죠. 예, 산미팀의 그나마 제일교포 장명부 선수가 30승을 거뒀는데 그 선수마저 없었다면 큰일 났죠. 예, 정말 패배만 하는 팀이 될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스포츠 만화를 그리지 않습니까? 골프 만화도 그리고 뭐 여러 특히 골프 만화를 최근에 많이 그리셨죠. 스포츠 신문에 연재도 하셨고. 예, 그리고 그걸 드라마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도 좋았죠. 그런데 골프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몇 가지가 이유가 되는데 첫 번째는 제가 골프를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6년 동안 천국의 신화 때문에 재판을 할 때 작품을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형사재판 받으러 가니까 그때 골프를 배워버렸죠.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서 잔디를 밟고 있으면 그나마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거 나 혼자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해서 제가 골프 만화를 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재판이 끝나고 나오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세상이 오프라인 이런 만화에서 온라인 이런 만화로 바뀌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이 연세를 좋아했던 아줌마들이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만화는 다 10대들 세상이고.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뭘 좋아하지? 보니까 골프를 하든가 아니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천국의 신화 때문에 올해는 6년이죠? 네, 6년입니다. 그래서 끝내 대부분에서 무죄를 받아내는데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지나친 어떤 뭐 성형이나 폭력을 묘사했다 이래가지고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그렇게 됐죠. 그게 막 벌금만 내면 될 걸 안 되겠다. 내 명예 문제다 이래서 정식 재판을 했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신 거 아닙니까? 끝내 무죄를 받았는데 6년이 걸렸군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판례를 특히 후학들을 위한 판례를 하나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역할을 하시는 셈이 됐네요. 좀 다른 질문 드려보죠. 요새 인터넷상에 이제 웹툰이 인기 아닙니까?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도 등장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주 멋진 세상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만화가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헐리우드와 결합해서 히어로 만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그 출구를 못 찾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초기에는 저도 웹툰 만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너무 가볍고 쉽게 만들어지는 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쭉 지켜보니까 지금은 한국의 만화 시장 미래 이런 것들을 웹툰이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 웹툰이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만화책 같은 게 전통의 만화책이 사라지고 또 사회에 그러다 보니 이제 젊은 신인 만화 작가들 이 자기 작품을 만화책으로 출간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돌더라고요. 아주 어렵습니다. 자기 책을 하나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옛날하고 아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아주 달라졌습니다. 근데 연필 대신에 마우스로 그리고 있고요. 책 대신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발표해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크게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한국 만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웹툰 그러니까 포털이겠죠, 그죠? 그 포털이 웹툰이 만화가 다가 아니고
웹툰 이상의 만화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비스만 하는 데서 만화 문화를 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써 주신다면 한국의 만화 미래는 굉장히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메디치 가문 같은 거라고 할까요? 한국의 만화 르네상스를 이끌려면 어떤 그런 메디치 가문 역할을 해줄 어떤 그 회사가 필요하다.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면 출판 만화도 다시 견인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 망가하고 우리 만화하고가 앞으로 세계에서 이제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아직 지고 있는데요. 아주 지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그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옛날 한국 만화하고 일본 만화하고의 경쟁에서 안 되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굉장히 만화 자체 소재가 넓습니다. 예, 그리고 독자층도 아주 넓고요. 실버까지. 근데 한국은 항상 10대, 20대 지나가면 만화는 손을 놓는 것. 그리고 소재도 요즘 붐이 스포츠다, 기업이다. 그 유행에서 만화의 한 절반 이상이 그 소재를 다뤄버린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웹툰이 만화가 좀 가볍게 만들어지긴 하지만 누구나 그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으니까 소재가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앞으로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0, 40대는 만화를 이제 안 본다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0, 20대 초반까지 열심히 본 만화 거기서 얻은 이제 상상력으로 부족한 EQ를 채워서 30, 40대 그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발전한 데는 분명히 우리가 너무 국영수 위주로 강의를 하니까요. 이 부족한 EQ를 채워준 데는 우리 만화가들의 그 상상력이 그 공헌이 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드린 말씀 좀 자주 좀 써먹어 주십시오. 실제 고맙습니다. 그럼 저도 내년부터 고생한 40, 50대를 위로할 수 있는 만화를 만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3개만 제가 시간상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그려주신 수많은 만화 덕분에 청소년 시절이 감성이 풍부해졌고 좋은 추억과 정신적 풍요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397님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4921님. 중3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만화를 그리는데 어떻게 진로를 정하면 좋을까요? 이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요,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애들이, 청소년들이 주로 스마트폰 또 PC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고 책을 또 보면 다 읽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명작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들어가서 다이제스트를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 또 올라와요. 그런 걸 다 보고 자기가 봤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책이라는 거, 글이라는 거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줄 때문에도 정말 걱정되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게 하는 건요. 그 2개만 하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애들은 그림 그리는 건 본능이거든요. 본능은 가만둬도 계속 즐거우니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림을 즐겨 그리는 친구들이 책 읽는 걸 사실은 등한시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명작 순리하고 나면 중학교 들어오면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안 보는 게 추세거든요. 그게 가장 적입니다. 그렇군요. 3848님, 이현세 선생님 술 정말 즐겨 드신다고 들었는데 소문 많이 났네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물음표가 쳐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약하십니까? 아닙니다. 작년 1월 달에 위암 수술 받고 지금. 그렇군요. 3년 시한부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받으면 요새 위암은 거의 감기 수준이니까 생존율이 95% 훨씬 넘고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히 계시려면 술 좀 절제하셔야 되겠네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죠. 8808님. 선생님의 만화로 꿈을 키운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작품의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영감을 제가 내일 뭘 할지 모를 정도로 주변에 의해서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으로 작품을 합니다.
다시 이제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질문을 한두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만화 선배는 허영만 화백 잘 아시죠? 네. 뭐 친하시죠? 네, 친하고 선배분이시죠. 예. 네. 근데 이번에 허허 동의보감을 냈던데 이 라이벌 의식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저 있습니다, 저는. 예. 두 분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네, 한 6년 정도 차이 납니다. 만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만화 성격도 다르고요. 거기는 아주 서민적이고 저는 예, 그렇죠. 아주, 히어로적인 부분이 있는데, 항상 시장에서 또 부닥치죠. 네. 이 이연세 화백을 호랑이로 비유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연세 화백이 사자로 비유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호랑이와 사자를 누가 비유하는 게 있던데. 허영만 선배는 고독하죠. 그러니까 작품만을 혼자서 작품만을 하는 분이라서. 그리고 그 허영만 화백이 호랑이네요. 예, 고독한 군주죠. 예. 예. 그러면 사자고. 예, 저는 우리를 이끄는 사자. 예, 저는 학교에도 있고요. 또 이사장이라든지 협회 회장이라든지 항상 많은 작가들하고 함께 행동하니까 저는 사자에 가깝겠죠. 예.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0부터 동화를 그려주는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 동화 그려주는 할아버지. 예, 항상 얘기하고 다닙니다. 70살부터는 네. 동화 그려주는 할아버지 되겠다. 네. 예, 저하고 비슷한 연배니까 그때 저도 좀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피플 코너 마지막에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연세계 만화란? 밥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먹어도 또다시 새롭게 배가 고픈 그런 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화를 계속 즐겁게 그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음악 알고 계시죠? 네. 공포의 외인부다. 예, 주제곡입니다. OST. 난 내게 라는 곡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예, 정말 아직도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 말이죠.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원책의 출발사칭 피플, 한국 만화계의 최고 고봉입니다. 이은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오늘 또 클로징 멘트를 제가 드릴 시간이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주말 편안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